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정우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EOS R8 리뷰입니다. 예전에 캐논으로부터 광고를 받아가지고 EOS R8에 대한 리뷰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그때는 광고이기도 했고 워낙 짧은 시간 동안만 써봤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좀 제대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약 2240만 화소의 풀프레임 CMOS 센서랑 디직 X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카메라는 상위 기종인 캐논의 EOS R6 마크2랑 동일한 센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온오프나 사진 영상 전환, 리뷰 진입 이런 것 전부 다 조작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고요. 캐논 센서를 FSI에 로우 패스 필터도 달려있는 센서라 가지고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써보면 다이나믹 레인지, 컬러 표현, 노이즈 억제 등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고요. 전자식 셔터를 쓴다면 이미지 퀄리티에서 약간 손해를 보긴 하지만 롤링 셔터 부작용을 또 굉장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전자식 셔터로 활용도 가능했어요. 사실상 EOS R8을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고 상당히 좋은 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무게는 배터리랑 SD카드 꽂고 461g이에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모델 중 하나고요.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것 치고 크기는 꽤나 큰 편인데 그 덕분에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서 다소 큰 렌즈를 달았을 때도 손목에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물론 크다고 해도 이제 무게 대비 크다는 얘기고요. 절대적인 사이즈 자체는 꽤나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카메라, 그러니까 경박 단소 카메라를 찾는 분들께는 꽤나 어필할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사진, 영상 전환 레버는 좌측에 따로 할당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진, 영상 스위칭 방식이고 셔터 버튼, 동영상 녹화 버튼의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요. 커스텀 가능한 버튼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주 쓰는 세팅들을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이얼이 두 개예요. 그래서 서속과 조리개 조절을 제외한 조작은 LCD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렌즈 컨트롤링에 할당을 하시거나 혹은 상단에 M 펑션 버튼을 활용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서속 조리개 ISO 세 가지는 다이얼로 돌려버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얼이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은 꽤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조이스틱이 없는 것도 아쉬운데 뷰파인더로 촬영을 할 때는 LCD를 이렇게 긁으면서 조이스틱 기능을 대체할 수 있긴 한데 LCD로 사진을 찍게 된다거나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특히나 요즘처럼 겨울 같은 날씨에는 장갑 끼고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이스틱 없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아쉬워요.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R10에도 넣어줬으면서 왜 200만원짜리 카메라에는 또 안 넣어줬을까 싶습니다. 또 뭔가 장난감 같은 촉감, 생김새랑은 다르게 의외로 방진방정은 지원한다고 하고요. 카메라 껐을 때 셔터 내려와가지고 센서 보호해주는 그 기능은 없었습니다. 뷰파인더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캐논이니까 120Hz까지 지원하는 236만 도트의 뷰파인더는 화면 크기도 적당히 크고 아이컵도 편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쓸만한 수준은 되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상당히 쾌적했어요. 다만 영상 모드로 레버를 돌리면 뷰파인더의 프레임이 떨어지던데 이것 때문에 뷰파인더로 영상을 촬영하긴 힘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LCD 역시 캐논답게 급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이고 3인치에 162만 도트의 스위블 액정이고요. 컬러 좋고 깨끗하고 터치감 좋고 여러모로 아쉽다는 느낌은 없었고 마이크 이어폰을 끼더라도 스위블 액정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위치도 잘 잡혀 있어요. 인터페이스 살펴보면 마이크, 이어폰, 마이크로 HDMI, 충전 가능한 USB-C 타입 단자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 HDMI를 넣은 것은 아쉽긴 하지만 역시 카메라의 사이즈, 급 같은 거 생각해 본다면 그걸 또 단점이라고 뭐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역시나 이 급의 카메라들이 늘 그렇듯 UHS-2를 지원하는 SD 카드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듀얼 슬롯이 아닌 것은 아쉽지만 또 그걸 가지고 뭐라 하기는 좀 그렇죠. AF는 1053개의 AF 포인트를 가진 듀얼 픽셀 AF를 지원하고 EOS R3에 AF 시스템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진짜 쓰기가 편합니다.
EOS R5 같이 이전에 캐논 카메라, 캐논 미러리스를 쓰시던 분들은 이거 진짜 엄청나게 편해진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AF 영역만 설정해서 촬영할 수 있고, 설정한 AF 영역 안에서만 피사체 검출을 할 수도 있고요. AF 영역 안에서 피사체 검출을 시작해서 AF 영역 밖으로 나가도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AF 모드를 통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도 좋고, 이 조작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출 가능한 피사체 역시 사람, 동물, 차량 각각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놓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편한 부분이었고요. 여러 피사체가 검출되는 경우에도 대상 전환 이런 거를 커스텀 키로 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눈 추적, 얼굴 추적 역시 굉장히 잘 해내고요. 추적하지 못할 때는 AI로 적당히 근처에 아무거나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같이 정해진 피사체를 찍을 때는 큰 생각 없이 셔터만 눌러도 충분히 포커스가 잘 맞아요.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지정 역시 커스텀 키로 설정할 수 있어서 쉽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옅은 심도로 인물 촬영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저조도 포커스는 스펙상 마이너스 6.52b인데 실제로 촬영을 해봐도 캐논 카메라가 늘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두운 곳이나 순간광 촬영 같은 거 할 때 쾌적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연사를 할 때도 포커스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전자식 선막 셔터로 연사를 할 때보다 전자식 셔터로 연사를 할 때 포커스가 나갔다가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캐논의 가장 최신 AF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진, 영상 할 것 없이 최고의 AF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OS R8의 사진은 6000x4000, 그러니까 약 240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2400만 화소대의 카메라가 예전부터 참 많은데 이유가 있겠죠. 인스타, 카톡 같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볼 때는 차고 넘치는 화소인데다가 조명을 하지 못하는 실내, 야간에서 촬영을 진행할 때 저조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화소랑 저조도 노이즈 퍼포먼스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 놓은 게 2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 가족, 스냅 촬영 같이 취미용으로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풍경 사진이나 패션, 메이크업 이렇게 굉장한 디테일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쓸만합니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사진 관리나 보정이 편리한 것도 덤이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 EOS R8의 로우는 로우랑 C로우 두 종류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냥 로우랑 C로우의 안부 5스타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C로우 쪽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일반 로우 대비 C로우가 2배 정도 작긴 하지만 생각보다 퀄리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 로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JPG 같은 경우에는 사진 사이즈에 따라서 라지, 미디엄, 스몰, 스몰2 이렇게 나뉘고 스몰2를 제외하면 사이즈마다 용량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사이즈라면 일반 모드랑 저용량 모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JPG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용량의 경우 참고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상용 ISO 감도는 100에서 102,400이고요. 2400만 화소급의 센서가 보통 그렇지만 보시는 대로 EOS R8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사용에서도 6400까지는 정말 부담 없이 올려 써도 될 것 같고요. 12800까지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모든 곳에서 ISO 그냥 팍팍 올려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식 선막 셔터나 전자식 셔터 모두 고감도 노이즈 부분에서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얘기하면 셔터 얘기를 좀 길게 하겠죠. 셔터는 전자식 선막 셔터랑 전자식 셔터 두 종류로만 선택이 가능한데, 기계식 셔터인 전자식 선막 셔터부터 살펴보면 이런 방식이 셔터렉이랑 셔터 쇼크를 미세하게나마 줄여주기 때문에 미러리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밝은 렌즈에서 셔터 속도가 올라갈 경우에 보케 잘림 현상이 생기는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용하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완전 기계식 셔터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 역시 캐논 보급기가 늘 그렇듯이 4000분의 1까지만 지원되고요. 밝은 낮에 야외에서 밝은 렌즈를 쓸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자식 셔터의 경우 카메라의 가격이나 급을 고려한다면 정말 쓸만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전자식 셔터의 최대 단점인 롤링 셔터 부작용을 굉장히 잘 억제해놨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적층형 센서가 아닌 다음에야 센서 리드아웃 스피드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전자식 셔터를 쓰기 굉장히 껄끄러운 편이었는데, EOS R8의 경우 리드아웃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충분히 실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자식 셔터를 사용한다면 셔터 스피드도 16,000분의 1까지 올라가는데 요거 역시 이오스 R8의 전자식 셔터가 가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전자식 셔터니까 당연히 무음 촬영이 가능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전자식 셔터니까 셔터렉, 셔터 쇼크 없는 건 당연하고요. 물론 이오스 R8 전자식 셔터도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일단 로우 이미지 품질이 저하됩니다. 정노출로 찍은 이미지는 당연히 뭐 퀄리티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플러스 오스탑에 노출 보정을 해가지고 안부를 확대해 보면 선예도나 노이즈 측면에서 열화가 있는 것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순간광 촬영도 전자식 셔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촬영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전자식 선막 셔터를 활용하셔야 되고 뭐 참고로 동조 속도는 200분의 1초로 무난한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오스 R8의 전자 셔터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굳이 전자식 선막 셔터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정을 할 때 이미지 품질의 저하는 있으니까요. 보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자식 선막 셔터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의 경우에는 전자식 셔터가 주는 편의성 대비 이미지 품질의 하락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의 90% 이상 전자식 셔터로만 촬영을 진행했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V90 소니 터프 SD카드로 로우 연사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자식 선막 셔터일 때는 버퍼의 경우에는 뭐 거의 무한히 촬영이 가능했지만 최고 연사 속도가 6연사 정도로 좀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 40연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정확히 초당 40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퍼가 1.1초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짧고 버퍼가 회복되는 시간은 6에서 7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딱 내가 찍고 싶은 순간 1.1초를 찾아가지고 그때 쫙 원샷 원킬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오히려 제가 자주 쓴 거는 전자식 셔터의 20연사인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초당 20연사 딱 잘 찍히고요. 버퍼도 4.1초 정도로 40연사에 비하면 진짜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속연사를 즐기기에는 40연사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버퍼가 좀 짧긴 하지만 40연사건 20연사건 엄청난 스펙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뻥 스펙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연사에 있어서 이오스 R8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고속연사를 지원하는 카메라들은 연사 매수를 커스텀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저는 한 10연사 정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오스 R8은 연사 매수를 커스텀 할 수가 없고 전자식 셔터의 연사 같은 경우에는 40연사, 20연사, 5연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떨방은 사진에도 있으면 좋지만 동영상의 경우 사실 꽤나 소중한 기능인데 이오스 R8은 바디내 손떨방, 그러니까 아이비스가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캐논의 렌즈들은 IS라고 해가지고 렌즈 자체 떨방을 달고 나오는 렌즈가 많고 렌떨방 성능이 굉장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손떨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다가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카메라의 동영상 스펙은 진짜 파격적입니다. 6K에서 오버샘플링된 논크롭 4K 60p까지 지원하고요. FHD에서도 논크롭 180p라는 고속 촬영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영상 용량 관리 측면에서도 IPV랑 IPV 라이트를 넣어줘서 아쉬울 것 없고요. 시네게벗의 시로그3 지원하고 동영상 편의 기능도 크롬모드, 사전 기록 기능, 그리고 화면비 마커, 그리고 렌즈 화각 정보 표시, 뭐 제브라, 포커스 브리딩 같이 제가 쓰면서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들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폴스 컬러도 지원을 합니다. 기왕이면 웨이브폼까지 넣어줬으면 좋았겠지만 폴스 컬러만 해도 영상 노출을 확인할 때 진짜 좋은 툴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사용했어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200만원짜리 보급기에서는 다소 의아할 정도로 파격적인 영상 스펙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처음에 쇼텀 리뷰할 때도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영상 스펙 자체에서 이제 굳이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2시간 녹화 제한이 걸려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2시간 정도면 그렇게 짧진 않기 때문에 이걸 크게 단점이라고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좋은 이오스 R8의 영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캐논 미러리스 특유의 그 이상한 부분들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롤을 누르면 전자수평계건 격자건 뭐 다 없어지는 거라든가 고속 촬영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일반 촬영도 FHD 60p로 고정이 돼 버린다든가 시로그3 촬영이 아니라면 10비트로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소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써보면 불편한 부분들 이런 거 피드백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안 고치는지
그리고 동영상의 고감도 퍼포먼스 역시 정말 우수해요. 동영상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표준으로 놓고 시로그3로 촬영한 다음에 캐논에서 제공하는 기본 럿을 적용해 보면 ISO 6400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상황에 따라서 12800까지는 올려서 써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노이즈가 조금 더 있어도 디테일이 필요한 영상을 찍고 싶다거나 혹은 디테일이 조금 뭉개진다 하더라도 깨끗한 영상을 찍고 싶다거나 할 때 선택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전자식 셔터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같은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 영상 녹화에서도 큰 보너스가 되게 되는데 EOS R8의 동영상 롤링 셔터 부작용은 논크롭 4K 60p에서도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핸드헬드, 퀵펜 이런 격렬한 카메라 무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적층형이 아닌 사진, 영상 겸용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문제점인 배터리 얘기해 볼게요. 캐논의 LP-E17이란 배터리를 쓰는데 이 배터리가 작고 가벼운 건 좋아요. 근데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습니다. 사진만 찍을 때도 많이 부족하는 게 진짜 확 체감되는 편이고 영상의 경우엔 대략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한데 제가 영상 녹화 테스트 할 때 1시간 30분 정도면 배터리 짧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1시간 가는 거니까 답이 없죠. LP-E17이라는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사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여러 개 들고 다니고 또 충전하고 챙기고 하는 거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인데다가 작은 배터리들의 종특이에요. 배터리 한 칸만 달고 나면 그 이후로는 순식간에 퍽퍽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한 칸만 달아 있으면 언제 꺼질까 조마조마하는 거. USB 포트로 충전 가능한데 고작 6에서 7W로밖에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작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발열도 테스트 해봤어요. 발열은 생각보다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4K 24p 같은 경우에는 USB-C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을 한다 치면은 최대 촬영 지속 시간이 2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했고요. 4K 60p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다소 널뛰기를 하는데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EOS R8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30분? 길게 가면 40분? 그 정도로 4K 60p의 연속 녹화가 가능했어요. 뜨거운 야외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정 온도의 실내 공간이라 한다면 4K 24p 정도의 촬영은 발열 걱정 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4K 60p의 경우에도 슬로우 모션용으로 쓴다면 1분 정도 내외로 끊어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발열 이슈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네, EOS R8은 좀 특이할 정도로 장단점이 극명한 카메라였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정말 좋은 센서를 탑재해가지고 또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 가장 가벼운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작은 바디 사이즈랑 좋은 그립감도 적절하게 잘 잡았습니다. 훌륭한 LCD 스크린 가지고 있고 전자식 셔터 40연사 그리고 더 좋아진 AF 성능 논크롭 4K 60p를 포함해서 기괴할 정도로 좋은 영상 스펙과 발열 억제력 등 진짜 여기까지만 보면 가격 대비 너무 완벽한 카메라인데 너무 작은 배터리랑 손떨림 방지 부재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암만 EOS R8의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잦은 배터리 교체와 관리가 싫으신 분들이라든가 손떨림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배터리 그냥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교체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떨림 방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시거나 손떨림 방지 달린 렌즈만 위주로 구입하실 분들께는 제 생각에 진짜 미친 가성비의 카메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컵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